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겠다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자리에 신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운동본부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함께하고 계시다고. 와우, 그야말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단체 그리고 원전 마피아까지 함께하는 아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집단인가요? 원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원전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부터 좀 먼저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죠? 12월 오늘 14일이죠? 시간 진짜 빨라요. 12월도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요. 2018년 자체가 이제 보름난 듯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맘때면 괜히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시간을 막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은, 조금이라도 알차고 보람되게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쪼록 발칙한 뉴스를 진행하는 한 30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안 시간을 괜히 허투루 썼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조금이라도 좀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재미라도 좀 느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누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분들 어떡하나요? 오프닝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겠다고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어제 출범했다는 소식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원전을 살립시다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서명운동본부가 어제 출범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봤어요.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 강석호 의원, 그리고 이책 의원, 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 김중로 의원 등이 이 서명운동본부의 공동추진위원장이시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기서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물론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서명운동본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환경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서명운동본부,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이 서명운동본부에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이런 단체가 있대요. 이 단체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교연합이라서 그래서 저는 무슨 고등학생들 단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건가 좀 놀랐거든요.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지난 2016년 촛불 때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이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근데 고교연합이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이러니까 무슨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고등학생들이 같이 연합을 뭔가 꾸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고교동문 이신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등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단체를 만드셨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고교 동문 이렇게 하시지 왜 고교 연합이라고 하셔가지고 놀라게 그러셨을까? 좀 이렇게 젊어 보이시려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3월에 이 단체가 출범했다고 하고요. 이분들의 주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척결하자 종북 세력, 지키자 대한민국, 좌파 정권 폭주에 강력 저항하자. 어우, 구호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느낌이 대충 오시죠? 딱 이 구호 단체 이런 구호 이런 거 들으면 어떤 걸 하는 곳인지가 느낌이 오잖아요. 네, 뭐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더 분명한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건데요. 이 서명운동본부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최연애 의원, 송두진 전 삼성건설 본부장, 그리고 이희성 전 한국수력 원자력 본부장 등이 최근에 탈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전 삼성건설 본부장도 계시고 이런가 봐요. 어쨌든 여기에 이 자리에서 집회 주최 측이 배포한 이 피켓의 문구가요. 촛불 끄고 원전 켜라 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 그게 이분들이 정말 탈원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걱정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단순한 탈원전 정책 반대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 지금 온 국민의 힘으로 일궈냈던 촛불 집회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고 이를 부정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사실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세계가 그때 2016년 그 10월 그 겨울에 부패한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나서서 그것도 평화적으로 밀어냈던 그런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이었고요. 사건이 아니라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일이었죠. 그걸 세계가 지켜보며 굉장히 놀랐고 또 감동을 받았고 극찬을 했었고요. 심지어 이걸로 우리 상도 받았잖아요. 세계 시민상 뭐 이런 것도 받았잖아요. 근데 탈원전에 반대한다며 이런, 아니 물론 어떤 정책이건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집회를 열어놓고 그것이 왜 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는 게 아니고 촛불 끄라고 촛불 시민들 비난하고 촛불 끄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은 뭐 좌파 척결 뭐 이런 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랄까 그냥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원전 마피아들과 그냥 손을 잡고 편을 먹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동감하시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핵 산업계 거기다가 태극기 집회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하니까요. 뭐 핵 마피아 태극기 집회 자유한국당 아 뭐 너무나도 찰떡같은 조합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아니 뭐 한 번에 싹 쓸어 담아서 어디 좀 이렇게 막 먼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 막 여러분 드시죠? 어디 막 후쿠시마 이런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기사 딱 나오니까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전의 안정성을 댓글 말마따나 원전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 자유한국당 전원이 이 후쿠시마로 합숙훈련 이런 거 가시는 거 어떠냐. 아, 거기서 이런 거 하시면 되겠네. 원전을 살립시다. 후쿠시마 앞에서. 이런 거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살립시다. 원전을 살립시다. 이런 거 피켓 들고 후쿠시마에서 합숙훈련 하시는 거 어떠시냐. 괜찮은 것 같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이런 분들이 딱 그 후쿠시마에서 합숙훈련 하시면서요. 후쿠시마산 농산물로만 삼시세끼 드시고 거기 앞에 이제 바다에다가 또 방사능 물질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과연 어떤가 또 한번 직접 가서 이제 좀 물도 좀 떠보시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원전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전당대회도 아예 후쿠시마에서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댓글로. 아 진짜 프로그램도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죠. 후쿠시마 사고 원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것만큼 안전성을 본인들이 직접 온몸으로 이게 주장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하고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전하다. 우리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합숙훈련도 하고 있는데 너무 안전해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잖아요? 그 어떤 무슨 지금 뭐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도 없는 것들 막 가짜뉴스 유포하고 그러실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렇게 원전 마피아 분들 뭐 이런 분들이랑 태극기 집회 하신 분들이랑 뭐 같이 다 같이 이렇게 가서 합숙훈련 하시고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쯤 길게 가셔서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정말 진정성 있다. 뭐 동의하건 아니건은 떠나서 어찌됐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진정성을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5년 하라고요? 잔인하신데 5년이나 하라고. 한 달 갖고 안 돼요. 5년 하라고. 네, 5년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뭐 5년 정도 계신다면 전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월급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후원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국민 성금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인기를 또 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뭐 국회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뭐 지금 환경단체들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 계획도 아직 너무 느슨하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더 앞당겨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원전 개수들을 줄여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계속 더 원전 짓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지금 뭐 원전으로 돈 버는 사람들 혹은 그 옆에서 콩고물 주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불려 주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우리 또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들을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중국에는 다 이제 아예 탈원전 하게 되는 것을 하루빨리 시를 앞당기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언제까지 이 위험하고 오래된 것을 고집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엊그제 또 포항이었나요? 지진 있었다고 지진 새벽에 났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예전처럼 지진 같은 거는 일본 얘기 우리는 절대 안 나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지진이 나면 후쿠시마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나면서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던 후쿠시마 일본 원전조차도 저렇게 한 번에 난리가 났던 큰 사고로 이어졌었는데 원전이 일단은 사고가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사고 한 번 나면 정말 이건 올킬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태극기 집회 단체들 거기다가 원전 마피아 손 꼭 잡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뭔지 잘 몰라도 이분들의 조합만 봐도 왠지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막 들지 않나요? 존재감이 너무 선명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이분들 이대로 싹 패키지로 후쿠시마, 물 좋은 후쿠시마로 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영하로 떨어진 이 혹한의 날씨에서 서울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태안에서도 이렇게 고 김용균 씨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서 좀 쉽지 않은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용균 씨와 동갑인 자녀가 있다는 어머니, 용균 씨와 비슷한 또래라는 청년들 정말 많이 모여들었고요. 촛불을 이제 다들 밝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을 했다던 밝은 청년이었던 이 용균 씨의 사연이 이제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거기다 그걸 덮으려고 사측에서 막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보도가 되면서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분노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도 용균 씨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며칠째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뭐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2인 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언론들이 다들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또 이걸 제대로 재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진 이 사고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언론들이 이걸 중요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떤 특정한 신문들은 이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겠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기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11일 새벽, 그 새벽에 발생한 일이니까 뭐 12일 신문에는 못 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3일, 14일 어제 오늘 뉴스에서는 뭐 대다수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면에서는 용균 씨와 관련된 기사가 단 한 줄도 끄트머리에조차도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언론들이 위험에 외주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저마다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태도라는 거죠. 뭐 알죠.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얼마나 반노동자적 입장인지, 반노동자적인 노동 문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의 신문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은 문제잖아요. 그죠? 24살의 꽃다운 청년이 일을 하다가 홀로 죽어갔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을 그 어떤 사람도 한참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막아줄 사람도 없었고 CCTV조차도 담기지 못하더라. 그것도 회사에서 주는 랜턴 같은 것도 없어서 휴대폰 이 조명으로 이렇게 보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더라. 이런 뉴스인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거죠. 언론들이 보통 기사거리를 고를 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 파장력이 있을 것인가, 파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하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사거리를 고를 때 언론들이 보통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인데 이건 무슨 다른 언론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한 줄도 싣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외면이라는 거죠. 아니 보통 만약에 어떤 뉴스를 중요한 뉴스인데 언론들끼리요. 어떤 뉴스인데 다른 언론사들이 다 다뤘는데 우리만 못 다뤘어. 이러면 보통은 데스크에서 엄청 막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조인트 깐다고 엄청 깨져요. 물 먹은 거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다 취재했는데 너희는 뭐 했다고 이걸 놓쳤냐.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건 셀프 물먹임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물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뉴스에서들은 다, 다른 언론들은 다 다루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모른 척, 노골적으로 모른 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겐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쯤 사망하는 일이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별것 아닌 일이라는 뜻 아니겠냐. 정말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데가 스스로 대한민국 1등 신문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신문에서 자국 국민 24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뉴스를 단 한 줄도 싣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 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노골적이죠. 너무 노골적이라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 대신에 용균 씨의 이야기는 한 줄도 싣지 않는 이런 신문들에서 대신해서 실은 뉴스들이 뭔 줄 아세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오늘 해서 KTX 열차 탈선과 노후화된 열수관 문제를 아주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과 굉장히 달라요. 그것도 노조 이런 것에 굉장히 잘못했다. 노조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일면에 집회 불참한 동료는 블랙리스트, 일자리 뺏고 업계에서 완전히 추박. 이게 이제 일면 기사예요. 노조를 비난하는 유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진짜 애쓰고 있죠. 지금 국민들이 다들 지금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 혼자서 노조를 비난하는 기사를 일면에다가 싣고 있어요. 일면뿐입니까? 3면에서도 두 기사에 걸쳐서 비노조원 내보내라, 회사 박살내겠다, 노조 관계자가 공장을 돌아다니며 협박했다, 이런 기사, 폭력의 공갈 협박, 이 조합원들이 완전 무슨 폭력적이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싣고 있어요. 여기에 지면에 상당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요, 30년도 안 된 강남 15층 빌딩 붕괴 조짐, 이런 기사를 굉장히 큼지막하게 실었습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 위태롭게 지금 붕괴가 될 수도 있다, 조짐이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하겠죠. 경각심을 또 일깨워줘야 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강남구청이 긴급조치에 나섰다,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15층짜리 건물이 붕괴 조짐이 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전면에 실리면서 큼지막하게 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실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인지, 이 신문의 가치관, 이 신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느끼게 합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아일보도 오늘자 신문에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없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크게 실었습니다. 철저히 기업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기사를 일면에다가 실었다는 거죠. 이들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소식을 신문에 한 줄도 다루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사측을 대변해야 되니까. 전적으로 기업가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이런 신문들을 우리가 수십 년을 계속해서 봐주고 있다는 게, 스스로 대한민국 1등 신문이니 이런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분노스러운 일 아닌가요? 네, 이런 신문들이 계속 떵떵거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 벌써 1시가 됐네요.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역 영세상인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계속해서 내주지 않고 온몸으로 버텼던 울산 전 북구청장인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요. 퇴임 이후에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서 전 재산을 잃게 됐다는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식 마지막으로 가져왔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관련해서 민중예술이 기사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도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그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